거기 건드리시면 곤란해요. 내가 당황해서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은영이 맥주캔을 들다가 실수로 내 바지에 쏟고 말았거든요. 차가운 맥주가 허벅지 부분을 적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바지 닦으려다가. 은영이 당황하며 급히 수건으로 닦아주려다가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나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재빨리 은영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도 분명 느꼈을 거예요. 내 몸의 변화를. 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손이 가까워졌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금기된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동료의 부인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50세의 나이에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태현, 중견건설회사에서 17년째 근무하는 부장인 나는 가정법원에서 막 나온 참이었어요. 재산 분할도 서로 합의하셨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다음에 한 번만 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세인 아내 소희와의 8년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아이 없는 부부의 이혼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법원을 나서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자신의 커리어에만 몰두하며 아이를 계속 밀었고 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나 역시 회사 일에만 매달려 지낸 세월이었거든요. 근처 카페로 향하던 중 나는 혼자 앉아 서류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40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 이정호 팀장이 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둔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50세인 정호는 15년 동료로 항상 자상한 남편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정호 씨 부인이 왜 가정법원 근처에서 울고 있을까? 나는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여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자리에 앉으며 은은하게 풍기는 라벤더 향을 맡았어요. 혹시 가정법원 일로 오신 건가요? 저도 방금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혹시 이정호 씨를 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정호 씨를 아시는지? 저는 정호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 들으셨겠네요? 아니에요. 정호 씨는 집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나는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박은영이에요. 정호 씨 부인. 이제 곧 전 부인이 될 사람이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호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오늘 이혼 조정을 받고 나왔어요. 나는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은영이 나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같은 상황이네요. 그 순간 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나는 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카운터로 향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며 나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40세의 은영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정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은영이 커피를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그녀의 미소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소희와는 전혀 다른 온화함이 있었거든요.
정호 씨가 회사에서는 모범 남편으로 통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정호 씨는 계속 미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요. 40이 되어서도 계속 나중에 하더니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아예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호가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반대였어요. 아내는 아이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나는 내 상황을 털어놨어요. 제 아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예요. 임신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면서 계속 피임을 고집했거든요. 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상황이. 그 순간 나는 은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내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렸어요. 은영이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힘드셨을 텐데 혼자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은 집에서 절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회사에서는 다른 모습일 텐데.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영 씨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호가 회사에서 보여주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완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르죠.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픈 것은 무관심이니까요. 태현 씨는 정말 따뜻한 분 같아요. 아내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네요. 은영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당신 같은 분을 만났다면 다른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은영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그 후 며칠간 나는 은영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정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가 은영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나니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거든요. 은영에게서 문자가 왔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은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회사와 떨어진 곳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영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와 있었어요. 그 색깔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져요. 정호 씨가 짐을 가지러 가끔 오는데 그때마다 싸우고. 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호 씨는 친구 집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혼이 안 끝나서. 그녀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혼 조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재산 분할 트집을 정호 씨가 자꾸 잡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은영이 답답해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태현 씨는 언제 끝나세요?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어요. 부러워요. 저도 빨리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은영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은영도 같은 감정인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현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호의 아내,
아니 곧 전 아내라고 해도 동료의 여자잖아요. 나는 이 상황이 어색해지기 전에 손을 살짝 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성을 찾으려 했어요. 좀 걸을까요? 날씨도 좋고 나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카페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까 그 순간의 여운이 우리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가정법원의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소희와의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날이었거든요.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오던 중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호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우리 회사 신입사원 같았어요. 설마.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연인 사이였어요. 정호와 그 여자는 법원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진한 키스였어요. 어머, 뒤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영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영 씨, 나는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은영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았는데.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녀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게 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보지 마세요. 나는 은영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녀의 몸에서 라벤더 향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택시를 잡았어요. 은영의 집은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정호가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던 곳이에요.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은영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질 뻔했어요.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은영이 내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정호인데?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나는 은영에 대한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정호가 얼마나 그녀를 무시하고 배신했는지 직접 본 거니까요. 저는 정말 바보예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은영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기다린 거죠.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은영이 조금 진정되자 나는 소파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맥주라도 한 캔 드실래요? 은영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영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혼 조정도 또 연기됐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나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정호 씨가 자꾸 트집을 잡거든요. 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현 씨는 언제 끝나세요? 저는 오늘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법원에서 나오다가 은영 씨를 본 거거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끝나서 다행이에요. 은영이 내 손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전기가 흘렀어요. 은영이 손을 빼지 않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영이 맥주캔을 들다가 실수로 내 바지에 쏟고 말았어요. 차가운 맥주가 허벅지 부분을 적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은영이 당황하며 급히 수건으로 닦아주려다가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나는 순간 몸이 굳어지며 재빨리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내 몸의 변화를. 나는 어색해하며 생각했어요. 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느낀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은영이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걷잡을 수 없이 반응하는 자신의 몸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마주 잡혀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가져다 드릴게요. 은영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반바지를 들고 나온 은영이 나에게 건네주려던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의 상처와 외로움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은영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태현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사이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은영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욱 간절하게요. 오늘의 충격과 상처가 서로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기된 감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나와 은영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어요. 만남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였습니다. 주로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모텔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달랬어요.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은영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동료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거든요. 정호 씨는 회사에서 어떤가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요즘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겠죠. 은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은영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호에 대한 분노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여자를 무시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나는 은영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것을요. 몇 주 후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은영과 만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평소보다 대담하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호가 그 여자와 아예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짐도 더 가져갔더라고요. 은영이 말했어요. 그럼 이혼 절차가 더 빨라지겠네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태현 씨, 여기서 뭐 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돌아보니 정호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왔는데요. 나는 어색하게 답했어요. 정호가 은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영아, 너 여기서 뭐 해? 이혼 조정 끝나고 커피 마시고 있었어. 은영이 차갑게 답했어요. 그런데 왜 태현 씨랑 같이?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식은땀이 났어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정호 씨 아내분인 것 같아서 안부 인사 좀 드리다가. 나는 서둘러 해명했지만 정호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요? 참 우연이네요. 정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영 씨, 저도 같이.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정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태현 씨는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카페를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정호가 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세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은영이랑 우연히 만났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친밀해 보이죠? 정호가 추궁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안부 인사 나누다가. 나는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부요? 손잡고 안부 묻는 거예요. 정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나는 그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과민 반응이세요? 그냥 잠깐 대화한 거예요. 대화요. 정호가 비웃었습니다. 태현 씨, 설마 내 아내와? 아니, 이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영을 보호해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정호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더니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은영이와 거리를 두세요. 그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정호가 나를 불렀습니다. 태현 씨, 어제 그게 뭐였어요? 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계속 잡아떼려 했습니다. 은영이랑 만나고 있는 거죠? 정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호 씨, 저희는 그냥... 뭐예요? 내 아내랑 뭐라는 거야? 정호가 핸드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지난주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거 누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니면 이것도 우연이에요? 손잡고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정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사람 아니에요. 나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어요. 버린 게 아니라 안 맞아서 헤어진 거야? 그런데 동료가 내 아내랑 만나는 게 말이 돼. 정호가 흥분했습니다. 전 아내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있으면서 뭘, 나는 그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암시했어요.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어쨌든 은영이는 아직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만 그렇죠. 사실상 끝난 관계잖아요. 나는 맞섰습니다. 태현 씨, 정말 실망이에요. 15년 동료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이라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 정호가 비웃었습니다. 은영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은영 씨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시했다고? 내가 언제? 5년 동안 아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집에서 말도 안 하고. 나는 은영에게 들은 얘기를 쏟아냈어요. 정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 사이 문제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끝난 관계잖아요. 그럼 은영 씨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나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정호가 할 말을 잃고 나를 노려봤습니다. 태현 씨, 정말 이럴 거예요. 저는 은영 씨를 사랑해요. 나는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각오하세요.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은영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은영에게 정호와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정호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은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더 조심스럽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말했지만 며칠 후 은영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현 씨, 은영이 나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 잠시 만나지 말아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어요. 왜요? 갑자기.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헷갈려요. 정호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게.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시간 문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게 아니에요. 은영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관계가 너무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급작스럽다니요. 우리 서로 진심이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이혼이 완전히 끝나고 마음도 정리하고. 은영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어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은영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색한 작별을 했습니다. 은영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매일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은영의 마음이 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회사에서 정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이별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매일 은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라벤더 향,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이 진심으로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혼자 된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은영 없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무미건조했거든요. 회사에서 정호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어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할 뿐 예전 같은 동료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호도 나를 의식하는 듯했고 나 역시 그를 보면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은영이 말한 시간을 갖자는 말을 믿었어요.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은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호 팀장 전처 부산으로 이사 갔다던데요.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 이혼도 완전히 끝났다고 하던데요. 그녀가 부산으로 떠났다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갖자는 말은 정중한 이별 통보였다는 것을 요일 그러던 어느 날 은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웠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영과의 짧은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누구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은영이 더 그리워졌어요. 특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카페에 가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녀는 없었어요. 나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았을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영은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혼자서 그 카페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은영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또다시 그 카페를 찾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은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돌아보니 한 여자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응, 은영이 오늘 서울에 올라왔어. 정리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은영이 서울에 왔다고? 아직도 태현 씨 생각하고 있더라. 정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건데 그 순간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은영의 친구였어요. 정호가 태현 씨 회사에서 괴롭히겠다고 협박했거든. 그래서 은영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호의 협박 때문에 은영이 나를 떠난 거였나요? 친구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은영 씨 친구분인가요? 친구가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은영 씨와 태현 씨. 친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방금 전화 통화 들으셨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게 정호가 협박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친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어떤 협박이었나요? 정호가 은영이한테 연락해서 태현 씨와 만나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서 태현 씨를 괴롭히겠다고 했대요. 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은영이가 내일 태현 씨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친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은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추억이 담긴 곳들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나는 카페 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었어요.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은영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영이 돌아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현 씨. 왜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이 진실을 알았거든요.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정호의 협박 말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짊어지려 했나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보호라니. 저는 당신이 정말 마음이 변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영이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호가 정말로 당신을 괴롭힐까봐 무서웠어요. 그런 건 제가 해결할 문제였어요. 왜 혼자 결정했나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운 라벤더 향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부산에 있고 다시 시작해요. 나는 은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정호는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은영이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재확인했습니다. 협박과 오해로 헤어졌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사랑해요. 은영이 내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제 정말 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에게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었어요. 때로는 시련이 진정한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